야 포카치, 이번에 열리는 UCI 로드월드 챔피언십이 어디서 하는지 알지? 네 형님, 로드사이클 분야의 각 대륙 챔피언을 뽑는 대륙별 챔피언십이 마무리되고 매년 9월 말에 열리는 로드사이클 세계 챔피언을 뽑는 시합이 UCI 로드월드 챔피언십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사이클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UCI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서 사이클의 본고장인 플랜더스에서 열린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 이 시합에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지? 이 시합에서 우승하게 되면 사이클 선수에게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레인보우 저지 1년 착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로드월드 챔피언십이 열릴 때까지 모든 로드레이스 경기에서 레인보우 저지를 입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지, 너나 나나 내년에는 레인보우 저지 입고 옐로 저지 갈아입는 것을 목표로 하자, 알겠지? 그래도 제가 형님에게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2021 UCI 로드월드 챔피언십, 올해의 경기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제한, 관객 거리두기 제한 없이 열리는 로드레이스 경기와 수많은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참가한 덕분에 흥행으로 보나 경기 내용으로 보나 역대급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일정 후 마지막 날 열리는 로드레이스 남성 엘리트 부문은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벨기에 자전거 팬들이 270km에 달하는 도로를 가득 메우며 누가 영광의 레인보우 저지를 차지하게 될지 초조함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벤누아 코스누아 푸... 야 너 일로 와봐. 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야 이번 로드레이스 코스 소개 한번 해봐. 형님이 저보다 플랜더스 클래식 더 많이 타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르덴 클래식 전문이라 코스는 잘 모르는데. 알아 임마, 이번 코스가 약간 코불 섞인 아르덴 클래식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코스 소개 한번 해봐. 지는 아르덴 클래식도 많이 타봤으면서 이씨. 뭐라고? 네, 이번 코스는 안트워프에서 출발하여 로이벤으로 향하는 268.3km 길이의 힐리 코스입니다. 플랜더스에서 펼쳐지는 경기답게 수많은 코블과 무려 42개의 가파른 어필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 전체에 걸쳐 어필이 포함된 만큼 어택 포인트가 많아 난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좁은 도로와 수많은 코너, 오르막길마다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고 로이벤 서킷을 여러 번 돌아야 하기 때문에 크리테리온과 같은 성격의 레이스가 예상됩니다. 오케이, 잘하네. 발렌틴 마두아스랑 너는 내가 따로 시킬 게 있으니까 다른 애들 오기 전에 나랑 파이팅 한번 하자. 뭐 하시려고요? 오, 플랜더스 클래식이라.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아직 플랜더스 경험이 별로 없으니 제대로 공부해야겠군. 안녕 램코, 공부하는구나. 아이 깜짝이야! 형이 웃으면서 나타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램코가 귀여우니까 그렇지. 근데 무슨 공부하니? 이번 남성 엘리트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이 유력한지 궁금해서 공부 좀 하려고요. 아이쿠 귀여워라. 우리 램코가 다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아 형님 마침 잘 됐네요. 이번 경기에서 우승 후보 몇 명 골라봤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오키도키.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 바우바나트 형님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겠죠. 독주 능력부터 스프린트, 어필 능력까지 뛰어나니까요. 우리나라 팀원 전원이 우승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선수들로 모였으니까 팀워크가 잘 맞는다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만큼 바우바나트가 모든 팀에게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희생해주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매튜 반더폴 형님이 계시죠. 바우바나트 형님의 라이벌이자 폭발적인 파워, 전략을 무시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분이시니까요. 걔는 이번 올림픽 때 허리 부상당해서 상태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출전 안 할 줄 알았더니 기어코 하는구먼. 프랑스의 줄리앙 알라플립도 대단한 선수이죠. 비록 이번 코스가 줄리앙 알라플립에게 100% 맞는 코스는 아닐지라도 그의 귀신같은 어택 타이밍은 펠로톤에서 최고로 뻗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줄리앙 알라플립도 우승이 유력한 선수이지. 하지만 알라플립께도 마지막 순간에 어택하는 선수라 그 순간만 잘 찍어 누르면 방법이 있을 것이요. 슬로베니아의 피터 사간은 어떨까요? 폼이 좀 죽었다곤 하지만 올해 지루해서 말리아 치클라미노까지 따내는데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걔는 슬로베니아가 아니라 슬로바키아란다. 피터 사간 근마가 UCI 포인트 많을 때는 선수들도 떼거지로 데려와서 맞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포인트가 낮아서 4명밖에 못 나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아 맞다, 그럼 슬로베니아의 타데이 포가차와 프리모즐 로그리치가 문제겠군요. 그렇지, 걔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선수들이지. 근데 근마들도 플랜더스 클래식 경험이 많지 않아. 파워가 없으면 코블길에서 갈려나갈 확률이 50%가 넘으니까. 오히려 마테이 모우리치 같이 파워 있고 펀처도 가능한 원데이 클래식 스페셜리스트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선수들이 이태리의 소니 콜브렐리나 마테오 트렌틴, 영국의 톰 피드쿠, 덴마크의 마즈 페더슨, 그런 선수들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
근데 이번 경기도 스타크 선수들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샛별이 많아. 결국 누가 이길지는 마지막 50km 안쪽에서 결정날 것이야. 그때까지 우린 죽어라고 어택하면서 다른 놈들 다 갈아마셔버리는 것밖에 없어. 저도 며칠 전 타임 트라이얼에서 동메달까지 땄는데 우승 후보라고 치고 좀 까불면 안 될까요? 너 그러다가 에디먹스 영감님한테 전화 받는다. (2021년 9월 26일) 안트워프 광장에 모인 45개국 195명의 선수들은 퍼레이드 성격의 스타트를 지나 레인보우 저지의 영광을 위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중립구역을 지나는 선수들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기재 고장 여부를 확인하며 천천히 스타트 지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장의 휘슬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지만 한동안 눈치만 볼 뿐 본격적인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km 이상을 달려서야 생성된 8명의 브레이크어웨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일랜드를 포함한 8명의 선수들은 차근차근 시간을 벌려나갔고 펠로톤은 앞서 나간 브레이크어웨이에 만족하며 앞으로 있을 후반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하는 덴마크와 벨기에 팀. 펠로톤 선두에서 벨기에 팀의 팀 드클럭은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하며 시간 차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 열심히 달리는데 거리가 벌어지질 않네요. 근데 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세요? 브레이크어웨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지금 안 나가면 앞으로 승산이 없다? 지금 안 나가면 승산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같이 인원수 적은 약팀들은 후반으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는 UCI 포인트가 낮아서 선수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벨기에나 프랑스, 이태리 같은 강팀들은 한 팀에 7, 8명씩 있다고. 지금 열심히 나가서 달리지 않으면 후반에선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달려야지. 혹시 아냐? 뒤에서 지들끼리 넘어져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지. 아하, 그래서 경기 초반에 약팀들이 먼저 나와서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는 거군요. 약 210km 남은 상황에서 이번 코스의 첫 오르막을 만나게 된 브레이크어웨이 선수들. 최대 6분의 시간 차이까지 벌리면서 펠로톤을 상대로 죽어라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펠로톤 역시 첫 오르막길을 오르며 슬슬 추격을 시작했고 브레이크어웨이의 시간 차이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 벨기에 팀의 추격으로 브레이크어웨이 시간 차이가 서서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경기의 첫 번째 움직임은 프랑스 팀이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이다! 한번 흔들어! 네, 지금 갑니다! 에브리바디 웨이크업! 처음으로 펠로톤에서 흔들기 시작한 베누아 코스나프와 펠로톤은 곧바로 반응하며 깜짝 어택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첫 낙차! 펠로톤 후면에서 발생한 이태리 팀과 덴마크 팀의 낙차로 안드레 바지올리와 마즈 페더슨, 마테오 트렌틴이 뒤쳐졌습니다. 마즈 페더슨과 마테오 트렌틴은 금방 일어났지만 안드레 바지올리는 낙차의 충격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함께 달리는 펠로톤.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있지만 프랑스의 흔들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너다! 너도 한번 흔들어! 오키도키! 어텐션 투미! 안토니 티우즈의 어택으로 살짝 금이 간 펠로톤. 하지만 이번에도 벨기에의 팀 드클럭이 바로 붙으면서 프랑스의 어택을 차단했습니다. 한번 어택이 발생하자 금세 흥분하기 시작하는 펠로톤. 이제 다른 팀에서도 어택을 날리며 펠로톤을 장악하려던 벨기에 팀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계속된 어택으로 펠로톤이 빨라지자 브레이크어웨이 시간 차이는 금세 4분 30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베누아 코스나프아가 다시 한번 가속했고 렌코 앤 베네폴, 마그너 스코트가 펠로톤에서 떨어져 나와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첫 코블 구간에 진입한 브레이크어웨이. 아, 페달이 안 밟혀! 이런 돌길을 코블 구간이라 부르는구나. 여긴 파워로 달리는 구간이야. 여기서 뒤처지면 다시 못 따라잡아. 떨어지기 싫으면 죽으라고 밟아. 비록 짧은 구간의 코블 어필이었지만 펠로톤 앞쪽은 자신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반면에 펠로톤 뒤쪽의 선수들은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힘겹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블 구간이 끝나자 펠로톤 선두에 또다시 그룹이 쪼개지며 여러 명의 선수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영국팀과 스위스팀이 곧바로 추격했지만 이들은 앞서 나간 렌코 앤 베네폴을 잡으며 20명에 가까운 선수들로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오, 여러분! 어느 정도 선수들이 추려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자, 지금 어택하면 브레이크어웨이 잡아드리고 펠로톤과 시간 차이도 꽤 벌릴 수 있을 겁니다. 피니시까지 함께 가진 못하더라도 웬만한 스프린터들은 다 떨궈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펠로톤에서 쪼개진 그룹에는 우승이 가능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펠로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단 브레이크어웨이를 잡고 펠로톤을 상대로 도망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벨기에 팀의 로드블럭. 선두그룹의 렌코 앤 베네폴과 팀 드클럭이 포함되자 추가적인 어택을 막기 위해 좁은 코블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룹과 시간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블길이 끝나자마자 추격을 시작하는 이태리 팀. 이태리 팀 전원이 앞으로 나서며
펠로톤을 리드했고 스위스와 영국 팀들도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두 번째 대형 낙차. 펠로톤 후미의 낙차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뒤엉켰고 덴마크의 마즈 페더스는 또 한 번 낙차에 휘말렸습니다. 죽어라고 추격하는 이태리 팀. 브레이크어웨이를 맹추격하는 추격그룹. 2분까지 시간 차이가 줄어든 브레이크어웨이. 하지만 첫 낙차로 힘을 잃은 마테오 트렌틴이 펠로톤 선두에서 희생하며 빠른 속도로 시간 차이를 줄여나갔습니다. 야, 이거 뒤쪽에서 뭐가 쎄하다. 아이고, 이건 꿈도 희망도 없는 경기야. 아니 아저씨들, 브레이크어웨이 잡고 같이 달리자면서요. 왜 이렇게 힘을 안 쓰는 건데? 야, 피니시까지 아직 멀었어. 이태리가 죽어라고 추격하는데 지금 힘 빼면 후반 가서 벨기에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여. 램코야, 아직 때가 아닌갑다. 우리끼리 피니시 갈 것도 아니고 바우바너트도 기다려야 되는데 좀 천천히 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럼 뭐타러 뛰쳐나왔어요? 브레이크어웨이 잡아주고 펠로톤에 잡히면 다들 개고생하고 마는 거 아니여. 니들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이태리 팀의 맹추격으로 추격조와 시간 차이는 줄어들었고 펠로톤에서도 뒤처지는 선수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결국 약 130km 지점에서 앞서 나간 20명의 선수들은 펠로톤에 사로잡혔고 브레이크어웨이 역시 얼마 못 가 펠로톤으로 모두 흡수되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지는 펠로톤. 모든 선수들이 함께 달리며 앞으로 있을 루이벤 서킷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야, 그거 한번 더 해봐. 아, 형님 진짜 최고네요. 베누아 코스나프아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가자 벨기에의 이브란 페르트가 곧바로 차단했고 또다시 펠로톤의 혼란을 이끌며 어택하는 선수들이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니케 사덴트와 영국의 이선 네이터가 차례대로 어택했고 펠로톤이 빠른 속도로 달리자 포기하는 선수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나도 합류한다. 허리업! 컴투미 베베! 프랑스 팀의 가속으로 또다시 선수들은 추격을 해야 했고 얼마 못 가 이들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고 생각한 벨기에 팀은 본격적으로 펠로톤 선두에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드클럭이 최선두로 나와 펠로톤을 이끌었고 그 누구도 어택하며 앞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니시까지 10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상황.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빠른 페이스에 많은 선수들이 뒤처지길 바라며 벨기에 팀은 스스로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떨어뜨린 살인적인 페이스. 벨기에 팀의 전력 질주가 20km 이상 이어졌고 펠로톤은 길게 늘어지며 점점 한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벨기에 형님들 왜 이렇게 힘들게 달리는 거야? 일단 페이스를 높여서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들을 걸러내겠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니, 우리만 힘든가? 지들도 힘들잖아. 지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최선두에 달리는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고 차례대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선두에서 힘을 잃고 빠지는 선수는 다시 합류하기 힘든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하, 최선두의 선수가 자신을 희생하고 펠로톤의 강력한 적수를 제거하는 게 벨기에 형님들의 목표구만. 그렇죠. 덕분에 파워가 모자란 클라이머들이나 도메스티크들, 뚱띵이 스프린터들은 어필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벨기에 팀의 전력은 펠로톤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흐름을 장악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팀 전원의 체력을 깎아먹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한 몇 명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벨기에의 봉쇄 전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 데겐콜브가 무너졌으니 독일의 자존심은 내가 세운다! 닐스 폴리트의 어택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반응했고 랭코 앤 베네폴과 이반 가르시아 콘티나, 얀 트라트닉을 포함한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두 그룹은 순식간에 펠로톤과 30초의 시간 차이를 벌려냈고 이제 영국팀이 이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야, 애들 힘 많이 빠졌다.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무너질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에브리바디 웨이크업!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펠로톤에서도 계속해서 어택했고 벨기에 팀은 더 이상 추가 어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팀의 흔들기는 벨기에 팀을 이끌어내기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선두 그룹에 포함된 선수들은 펠로톤과 시간 차이를 벌리며 죽어라고 달렸고 1분의 시간 차이를 벌려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벨기에의 팀 드클럭. 드클럭이 무너졌다! 벨기에가 무너졌다! 200km를 달리며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하고 많은 선수들의 어택을 차단했던 벨기에의 팀 드클럭이 빠지자 벨기에 팀 전원이 펠로톤 선두로 올라섰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팀들도 슬슬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로톤을 흔드는 프랑스의 베누아 코스나프아. 곧바로 빅터 캄파네르츠가 따라붙었고 아직 불씨가 남은 벨기에 팀은 또다시 펠로톤에서 가속했습니다. 이브란 페르트와 야스퍼 스튜이벤, 티슈 베논, 딜런 토인즈를 앞세워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벨기에 팀. 하지만 플랜더스의 코브러필이 나오자 이날의 결정적인 어택 그룹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약 58km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는 줄리앙 알라필립.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바웃 바너트가 바로 뒤로 따라붙었고 야스퍼 스투리벤, 마테이 모르치, 제넥 스티바, 소니 콜브렐리가 이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어택 끝에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룹. 선두 그룹에 합류하지 못한 팀은 펠로톤에서 이들을 추격했지만 수많은 선수들이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었고 이미 선두 그룹에 유력한 선수들을 보낸 팀들이 추격을 방해하자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렸다. 도와줄 팀원이 없어. 허걱. 이제 우리 망한 것 같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카메라에 잡히지도 못하는 게 학교의 점심이다 이놈의 자식아. 죽어라고 선두 그룹을 이끄는 랭커 앤 베네폴. 모든 어필과 모든 코너마다 가속하는 랭커 앤 베네폴 덕분에 펠로톤은 이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9km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일격을 준비하는 줄리앙 알라필립. 줄리앙 알라필립과 소니 콜브렐리의 어택은 어필에서 약간의 갭을 만들었지만 야스퍼 스투이벤의 필사적인 추격으로 얼마 못 가 다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두를 이끄는 랭커 앤 베네폴. 그는 더 이상 어택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선두에서 모든 힘을 쏟으며 달렸습니다. 현재 함께 달리는 17명의 선수들 모두 우승이 가능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긴장감 속에서 입을 다문 채 피니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지막 26km 남은 상황.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선두 그룹을 이끌었던 랭커 앤 베네폴의 체력이 다했습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는 랭커 앤 베네폴. 랭커 앤 베네폴이 떨어지자 나머지 선수들 모두 이제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의 어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장서 발렌틴 마두아스! 지금 여기서 쐐기를 박는다! 따라오세요! 간다! 쉐리 댄스! 줄리앙 알라필립의 어택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피니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어택이었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어택이었기 때문에 벨기에의 야스퍼 스투이벤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바웃 바너트와 매튜 반더폴은 이를 따르지 못했고 약간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스퍼 스투이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줄리앙 알라필립을 잡아들였을 때 또 한 번 어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다! 쉐리 댄스! 줄리앙 알라필립의 두 번째 어택에도 미국의 닐스 파울리스와 이태리의 지아코모 니출로가 따라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어택이었지만 추격자가 따라붙는 불안전한 어택이었기 때문에 줄리앙 알라필립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좁은 돌의 어필 구간에 진입했을 때 또 한 번 방아쇠를 당긴 건 역시 줄리앙 알라필립이었습니다. 초필살기! 댄스 온 더 새들! 줄리앙 알라필립의 마지막 어택에 드디어 갭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반응할 수 없었던 완벽한 어택! 야스퍼 스투이벤과 마이클 발그렌, 딜런 반바렐, 닐스 파울리스가 추격조로 이루며 줄리앙 알라필립을 쫓았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15km 남은 상황. 나머지 선수들은 추격조로 이루지 못하고 바웃 바너트와 마튜 반더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서면 분명 핏발리다 벌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 게다가 발렌틴 마두아스와 플로리안 세네셜의 추격 방해는 그들의 다리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총대를 메고 추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줄리앙 알라필립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찢어져도 좋아. 지금 이 순간은 매일 머릿속에 그려왔다. 실패할 수도 있어. 여기서 힘이 빠지고 따라잡힌다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하는 레인보우 저지에 대한 챔피언의 예의다. 환호하는 관중도 있었지만 야유하는 관중도 있었습니다. 제발 천천히 가라는 벨기에 팬들의 도발에 더욱 힘을 얻어서 달리는 줄리앙 알라필립. 와, 저건 사람의 퍼포먼스가 아니여. 하루 종일 힘썼지만 결과가 안 좋다. 바웃 바너트가 무너졌으니 아쉽지만 은메달이라도 노려야겠어. 마지막 스프린트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가장 먼저 어택을 나서는 수밖에. 이야, 마지막까지 참았더니 좋은 자리 차지했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에겐 행운이다. 결국 추격조와 갭 차이는 끝까지 유지되며 줄리앙 알라필립은 가장 먼저 피니쉬를 넘는 데 성공합니다. 레인보우 저지 방어에 성공하고 더블 월드 챔피언이 된 줄리앙 알라필립. 약 30여 초 뒤 4명의 추격조에서 닐스 파울리스가 가장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금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스퍼 스투이벤 역시 끝까지 파워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딜런 반바를 2위, 마이클 발그렌 3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야스퍼 스투이벤은 4위로 통과하며 벨기에 팀은 이번 로드월드 챔피언십 로드레이스 분야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닐스 파울리스가 5위, 뒤늦은 어택에 성공한 톰 피드컥이 6위, 제넥 스티바가 7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리앙 알라필립의 우승을 차지하며 영광의 레인보우 저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고 봐라. 이 수모는 파리루베에서 갖겠다.